요 코드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PS의 I라고 하는 건 결국 요 위에서 좀 써보면 P1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펄슨, 여기다가 P1을 전달해서 출력. 마찬가지 P2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펄슨, 여기에 P2를 전달해서 출력. P3가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펄슨에다가는 P3를 전달해서 출력. 그거 지금 배열에 있는 거 하나씩 출력하는 건 그냥 주석 처리해 놓고, 자, 얘를 실행해 보면 각각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P1이 갖고 있는 프린트 펄슨, P2가 갖고 있는 프린트 펄슨, P3도 갖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얘는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필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좀 더 문법을 정리할 거고요. 지금은 개념적으로 떠들 거예요. 인스턴스 필드, 그리고 얘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메모리 얘기를 살짝 할 건데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만든 코드가 자바, JVM을 통해서 동작이 된다는 것은 JVM이 동작 중인 우리 운영체제, 그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관리하죠. 하드웨어 중에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모리에서 지가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동안 필요한 게 이만큼이라서 지가 쓰고 있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려고 JVM한테 얘기를 하면 JVM은 운영체제로부터 저기 남는 메모리 좀 주세요. 그래서 얘한테 허락을 받고 메모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영역을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그렸다 치고 요 안에 내용을 뭔가 영역을 좀 나누어서 JVM이 내 코드를 동작시킬 때 필요한 것들을 각각의 위치에 올려놓게 됩니다. 받아들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올라가냐? 내가 만든 코드들이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컴파일된 애들이 올라가겠죠. 코드가 올라가는 곳. 그래야 여기 있는 코드를 읽어서 처리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가 들어가는 곳. 그 다음 메서드 공부할 때 나왔던 스택.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사용되는, 쌓여가는, 쌓였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메모리 영역. 그 다음 동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뭐가 만들어지는 개념. 그때 사용되는 게 힙인 거고요. 힙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를 가비지 컬렉터, 쓰레기 수집가가 관리하는 힙이다. 뭐 이렇게 자바에선 표현을 하고요. 크게 이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이 코드 영역을 이제 자바 쪽에서는 클래스 영역이라고 해요. 상수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펄슨도 메모리에 올라와 있겠죠. 저 코드가. 나중에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 메인 함수가 실행됐을 때 스택에 메인의 영역이 쌓였어요. 그 메인 안에서 어떤 변수가 있나 보니까 P1도 있고 P2도 있고 P3가 있습니다. 이거 변수예요. 지역 변수. 여기 참조 변수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P1, P2, P3. 그 다음 new 있죠. new가 객체를 생성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름 나이를 가지는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이름 나이 덩어리, 이름 나이 덩어리. 얘네들이 다 객체입니다. 붕어빵입니다. 그럼 이 붕어빵 내용들이 어디 만들어지냐면 이 힙에 만들어져요. 붕어빵 P1, 붕어빵 P2, 붕어빵 P3. 그래서 P1이 요 객체, P2가 요 객체, P3가 요 객체, 이렇게 참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요 제가 핑크로 표현한 객체들이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제가 객체를 표현할 때 변수만 여기다 그림을 그리죠. 변수만. 함수, 메서드를 클래스 안에다가 집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이 메서드에 대한 건 그림을 안 그렸잖아요. 맞아요? 왜 안 그렸냐면 실제로 펄슨으로 객체를 만들잖아요. 메서드는 안 만들어져요. 얘가 저 메서드를 갖고 있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값은 객체들마다 따로따로 가져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붕어빵이면 단팥, 슈크림 따로따로 있어야 되죠. 그런 변수들은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필드라고 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확보가 되는 애들입니다. 반면에 프린트 펄슨이라는 이 메서드는 그냥 기능이잖아요. 기능. 우리 메서드는 언제 동작해요? 호출이 됐을 때 동작을 하죠. P1과 P2와 P3가 만약에 각각 프린트 펄슨을 갖고 있다면 각각의 객체가 가지는 기능이 달라질 수 있죠. 이상하지 않겠어요? P1은 프린트 펄슨을 했을 때 이름이 뭐, 나이는 뭐라고 나왔는데 P2는 야, 너 이름이 뭐니? 너 정보 좀 출력해봐. 프린트 펄슨 똑같이 호출했을 때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예시를 들었을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문관이 한 명 있으면 다들 관등성명 될 때 뭐 몇 번 훈련병 누구 또는 뭐 이병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혼자서 왜 뭐 이렇게 대답을 해. 걔 혼자만. 그럼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똑같은 기능이면 똑같이 동작을 해야지. 기능 자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수는 객체마다 만들어진다. 하지만 메서드는 그 클래스에 포함됐다는 개념은 있지만 실제 객체가 생성될 때는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메모리상에 코드가 올라갈 때 메서드가 딱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P1이 프린트 펄슨을 호출하든 P2가 프린트 펄슨을 호출하든 마찬가지 이 프린트 펄슨은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이 하나의 함수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하나 있는 거예요. 객체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함수는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현실 세계에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죠. 실제로 여러분 다 오른팔을 들 수 있어요. 오른팔 들어보세요. 그럼 오른팔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팔을 드는데 좀 다르게 들 수도 있겠죠. 누구는 이렇게 들고 누구는 이렇게 들고 뭐 누구는 다쳐서 못 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기능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실제 현실에서는 너가 가진 오른팔을 드는 기능과 내가 가진 오른팔을 드는 기능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실제 현실에서는. 근데 이걸 어차피 논리적 컴퓨터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P1이 사용하든 P2가 사용하든 P3가 사용하든 전부 펄슨 타입이니까 그 참조하는 대상 객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묶이는 거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묶이는 거고 이렇게도 묶이는 거고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납득해 주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면 P1이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이 함수 입장에서 펄슨 P를 받아서 출력을 하라고 써놨는데 아니 P1 점 찍으면 name이랑 age가 있는 거잖아요. P1이 갖고 있잖아 값을. 근데 왜 프린트 펄슨을 호출하면서 P1을 또 줘요? 아니 이 함수는 어차피 이 클래스에 속한 건데 왜 펄슨을 따로 받냐는 거야. 물론 이유가 있으면 받아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흐름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프린트 펄슨은 펄슨의 멤버예요. 그럼 프린트 펄슨은 name과 age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각 자신의 객체가 누군지에 따라. 근데 메모리상의 함수는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 함수가 P1이 호출했을 때는 P1을 쳐다보고 동작을 하고 P2가 호출했을 때는 P2를 쳐다보고 동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건데 이 펄슨 P를 제가 매개 변수로 넣었잖아요. 이걸 사실 빼도 되는 겁니다. 이제 클래스에 포함됐기 때문에. 왜냐? 봐봐요. 제가 P1 요 P1을 P1이다 라고 출력하고요. 여기 P2라고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P3는 빼고 얘기할게요. P1, P2에 대한 객체의 어떤 정보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참조 변수가 쳐다보는 객체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어떤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C 언어나 C++ 같은 데서는 포인터의 개념이 되는 건데 자바에서 얘는 사실상 포인터는 아니에요. JVM 내에서 포인터가 또 따로 있고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념이. 어쨌든 여기 들어와 있는 개념을 출력한 건데 요 뒤에 있는 이 값이 객체를 식별하는 값입니다. JVM 내에서 알아서. 다르죠, 값이. 객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호출되는 프린트 펄슨에 나를 호출한 객체가 누구인지 P 정보를 출력할 거예요. 요거 납득되실 겁니다. 프린트 펄슨을 호출할 때 P1이라는 걸 전달하니까 참조 변수 전달하는 거죠. 그럼 P가 아까 그 P1이 참조하는 객체, 이름과 나이를 갖고 있는 그 객체를 참조할 거고 함수는 메서드는 프로그램 내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펄슨 안에 프린트 펄슨이라는 게 정의됐다면 객체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함수는 하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누구의 이름, 누구의 나이를 출력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펄슨을 받았던 건데 이 프린트 펄슨이 펄슨의 멤버가 됐기 때문에 자기 걸 쓸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렇게 받아서 출력을 일단 시켜보려는 거고 그럼 하나의 메서드가 나를 호출한 객체가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실제 누가 호출했냐면 P1이 호출했잖아요. 당연히 동일하게 나오겠죠? 두 번째 P2는 이렇게 생긴 애래요. 그 P2는 얘래요. 이해되죠? P1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P가 P1의 객체를 쳐다봤던 거고 P2를 전달하니까 P2 객체를 쳐다봤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아까는 프린트 펄슨과 펄슨이 관계가 없었으니까 전달받아서 하게 했는데 이렇게 멤버가 돼버리면 이걸 안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주지 말고 그냥 name이요, age요 하면 직거가 되는 거예요. 직거. 이때 직거가 누구냐면 여기 호출할 때 P1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 P1에 참조되는 객체가 프린트 펄슨을 호출하게 해놨으니까 그럼 이 프린트 펄슨은 얘인데 얘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고 얘는 호출한 객체의 name과 age를 사용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P2가 프린트 펄슨을 호출할 때 P2를 줄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P2가 호출했기 때문에 그때 동작되는 프린트 펄슨은 누구 거? P2 거 name과 age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에러가 나고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P3 때문입니다. 얘도 빼줘야겠죠? 다시 실행하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P1 정보, P2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객체잖아요. 그래서 각자 다른 게 나왔죠. 근데 여기 지금 name과 age가 누구 건지 적어놓지 않아도 알아서 name과 age에 접근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에 P1이 프린트 펄슨 호출할 때 P1을 주고 P2가 프린트 펄슨을 호출할 때 P2를 주고 P3도 마찬가지 저런 형태로 표현했었는데 이걸 자바에서는 내가 작성하지 않아도 프린트 펄슨은 펄슨의 멤버이기 때문에 자기 거 각각의 객체가 가지는 그 값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뭐가? 펄슨 디스가 이게 숨어 있습니다. 참조 변수 이름이 디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달받았던 그 디스가 얘인 거죠. 그래서 실행해서 보면 아까랑 똑같은 아이고 또 에러가 났네요. 여기에 P1을 주는 것, P2를 주는 것, P3를 주는 것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처음 했던 거랑. 그래서 누가 누구 이렇게 확인되는 거고 이게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펄슨의 디스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어요. 저게 예약어라서 직접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주석 처리를 해서 있다, 이런 게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여기서 디스라고 적으면 동일한 개념이에요. P1이 프린트 펄슨을 호출하면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도 P1을 참조하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P2가 프린트 펄슨을 호출해도 마찬가지 직접 전달할 필요 없이 누가 호출했는지를 알아서 전달받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자바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완전 동일하게 동작하죠. 처음 자바 클래스 객체 공부할 때 클래스에 변수가 선언되고 거기에 메서드가 정의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들 객체를 생성하고 나면 name과 age가 각각 P1도 가지고 P2도 가지고 P3도 가진다. 이건 금방 납득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다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this 개념을 못 받아들이세요. 왜냐?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할 때 뭐부터 깔아놨나요? 메모리 개념 깔아놨죠. 메모리 개념을 깔아놓고 그 메모리에 동작될 때 내 코드들이 올라가는 영역이 있고 거기에 얘네들이 정의된다는 거예요. 코드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실제 동작하려면 이런 펄슨으로 객체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하고 그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가지는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1, P2, P3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메서드 프린트 펄스는 하나밖에 없는데 P1이 호출하면 P1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고 P2가 호출하면 P2 거를 보는 거, P3가 호출하면 3 거 본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매개 변수로 직접 전달해도 되지만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면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는 자신을 참조하는 this라는 변수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쓸 필요가 없어요.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들어가냐면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 P1이 호출하니까 이 this에는 P1 값이 복사돼 들어오는 거고, 그럼 이 this가 누구를 바라봐요? 여기를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name과 age라고 했을 때 직거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P2가 호출하면 P2를 쳐다보게 돼서 이제 이거 안 보고 P2가 갖고 있는 name과 age가 되는 거고. 이 this 설명을 그래서 미리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this가 참조 변수니까 점 찍으면 뭐가 나와요? age, name 두 개 다 나오죠. 그리고 print person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this.name이다, this.age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this가 뭐냐? 멤버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동 변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호출한 녀석의 값에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his까지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메모리 얘기를 깔아놨던 이유가 실제 메모리에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지니까 함수가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야 이 this가 뭔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